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드디어 대단원 3단원의 맨 마지막 문화파트 개념 시간이 되겠는데요. 개념 열심히 들어왔던 친구들 아마 오늘 시간까지 개념을 갖다 잘 정리를 하시면 3단원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한 실력을 갖다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3단원이 1단원, 2단원에 비해서 좀 심한 내용 부분이 크게 기본 개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기본 개념 수업을 갖다 열심히 들은 것만으로도 수능 문제까지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29강에서 했던 능력자 확인 먼저 OX 맞추고 오늘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문화 변동이 내부적 요인으로는 발견과 전파가 있다. X죠. 발견과 발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간접 전파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동그라미죠. 자, 세 번째. 자, 이두 문자, 섹퀘어 문자는 직접 전파의 사례이다. 나와 있습니다. X죠. 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무슨 전파의 사례가 됩니까? 간접 전파의 사례가 됩니다. 자극 전파죠. 자극 전파. 자극 전파의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사례만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사례 중심으로 나왔을 때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문화 변동에 우리 앞 시간에 이번 시간에 하는 게 문화 변동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 두 번째 시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했던 문화 변동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문화 변동. 29강에서 우리는 문화 변동의 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를 갖다가 변화, 속도를 갖다가 두고 문화 변동의 유형을 뭐와 뭐로 나눴다? 진화와 개혁으로 나눴죠. 그래서 빠르게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걸 개혁, 또 혁명 이런 말들도 쓰게 되고요. 진화라고 하는 건 점진적인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걸 갖다 보냐면 강제적이냐 또는 자발적이냐 라는 것을 갖다가 두고 강제적 문화 변동과 자발적 문화 변동의 사례, 그래서 자기 문화의 주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서 공부했던 유형이 하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화 변동의 양상이죠. 그 중에서 우리 문화 변동 양상 중에서 문화 접변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앞쪽에서 우리 29강에서 우리 한번 반복해 봅시다. 문화 접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쓴다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짧은 시간 아니면 장시간. 그렇죠. 장시간이죠. 일부분이에요? 아니면 전면적이에요? 전면적 접촉. 자, 이것을 문화 접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두고 문화 접변을 갖다가 한 어떤 다른 문화를 갖다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로부터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는 문화 접변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또 우리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 간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교통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간적으로 우리가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하고도 이렇게 문화 접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서구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하고 우리는 어떤 접변을 해오고 있냐면 이 문화 접변을 갖다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화 접변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문화 접변을 갖다 이렇게 장시간 전면적 접촉을 하게 되면요, 문화가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변동의 결과, 문화 접변의 결과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화 접변의 결과. 이렇게 장시간 다른 나라 문화를 갖다가 접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되죠. 첫 번째는 문화 동화가 있습니다.
자, 문화 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하나의 문화가 자, 다른 문화로 자, 이 단어를 꼭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흡수. 자, 동화됐다. 흡수됐다. 이게 바로 문화 동화가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갖다 표현할 때 선생님이 A라고 하는 문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문화가 플러스, 이 플러스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문화 접변을 의미를 하게 돼요. 더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접촉했다, 문화 접변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가 동화됐다는 얘기는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로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는 사라져버려야 돼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A라고 하는 문화만 남던지 또는 자 무슨 문화만 B라고 하는 문화만 남던지 이게 바로 문화 동화의 어떤 사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접했는데 A만 남았다. 그럼 B 문화가 A 문화로 동화됐다. B 문화가 A 문화로 흡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자 B 문화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A 문화가 B 문화로 흡수가 됐다, 동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이제 서구 문화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는 점차 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좀 이제 경제적 발달이 늦은 나라들은요 이 서구 문화 때문에 자기네들의 전통 문화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문화 동화가 됐다, 뭐 자기 언어가 사라진다든지 문자가 사라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 동화의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화 접변의 결과. 자, 문화 우리가 병존이 있습니다. 문화 병존. 자, 문화 병존의 사례로는요. 하나의 문화가 우리가 접했는데 자, 두 가지 문화가 그대로 공존한다. 또는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갖다 우리 문화 병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문화와 자 B 문화가 더하기가 아니라 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B 문화도 있는 상태가 바로 문화 병존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사실상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교 사원도 이제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많은 종교들, 그러니까 소수 사람들이 믿지만 특히나 여러 민족들이 여러 이제 인종 또는 여러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문화가 병존하고 있다. 각각의 문화 요소가 자기네들 문화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갖다 볼게요. 세 번째는 문화 융합이다라는 건데요. 이 문화 융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제3의 문화가 창조됐다,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융합은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A라고 하는 문화와 B라고 하는 문화가 어떻게 했냐면 접했어요. 자, 접한 결과 자, 이제 무슨 문화가 등장했냐면 C라고 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문화 융합이죠. 그 문화 융합의 사례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퓨전 음식 같은 것들이 사례로 굉장히 잘 나오게 돼요. 김치. 자, 김치는 어떤 나라의 고유한 음식입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싶고 우리 이제 음식 문화 막 할 때 어떤 것들 음식 나가요? 뭐 불고기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거 나가죠? 우리의 어떤 고유한 음식이죠? 여기에 저기 서양에 스파게티가 들어왔어요. 스파게티. 그래서 김치와 스파게티가 만나서 자, 무슨 스파게티가 나왔냐면 김치 스파게티. 원래 스파게티라고 하는 음식 문화가 있는 어떤 본고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음식이 등장을 갖다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김치 스파게티가 종종 이 문화 융합의 사례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은 어느 순간 이 김치 스파게티 맛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김치 스파게티 한번 먹어본 적 있니? 이렇게 질문을 갖다 던졌더니 친구들 중에서는 다들 자기들도 김치 스파게티라고 하는 이런 퓨전 음식을 사실 좀 접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교,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 있는 학생이 자기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학교 급식으로 김치 스파게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김치 스파게티가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먹었다라는 사람을 그때 선생님도 처음 발견을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이 문화융합이다라고 하는 사례는 이렇게 두 가지 문화가 섞여서 새롭고 신선한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문화 접변의 결과의 어떤 여러 유형으로서 이 문화융합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요. 세계화가 되죠. 좀 이따 세계화 공부할 건데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나라들과 끊임없이 장시가 문화 접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른 나라 문화의 장점과 우리 문화의 장점을 섞어서 세계화에 또 걸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문화융합. 그래서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또 문화융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쪽에서 28강에서 자료 탐구로 봤던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간디의 문화 저항이라고 하는 사례에 공부했던 거 기억 떠올리면서 문화 접변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화 저항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난 너무 싫은데 저 문화와 접촉하기 너무 싫은데 강제적으로 문화 접변이 이루어진 경우가 되고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갖다가 적는다면 간디의 문화 저항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화 접변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할 때는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동화와 병존과 융합의 사례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다른 어떤 형태로서도 여기 나와 있는 문화 접변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자료 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오시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이런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내가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시험을 잘 보는 지름길이거든요. 내가 어떤 자료를 남들보다 훨씬 더 길게 오래 봐야지만 문제가 이해가 된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문제를 많이 풀으시면 돼요.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적응력을 높이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개 문화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 문화가 서로 전달이 되고 접촉을 갖다가 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기호를 보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는 세모가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가, 나, 다의 결과가 있는데요. 가의 결과를 보니까 자, 두 개의 기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 문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화가 병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두 개의 문화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 병존이다. 어떤 친구들은 학교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간단한 이런 어떤 그런 주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 병존이 생각이 안 나서 답을 못 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빨리 많이 얘기해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쓸 때는 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복하시면 금방 여러분들 기억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볼게요. 자, 두 개의 문화가 접했는데 자, 이쪽 문화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반대 문화에 흡수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달을 보니까 자, 기호가 아예 전혀 보지 못했던 기호로 바뀌었죠. 이것을 새로운 문화가 창조가 됐다, 제3의 문화가 창조가 됐다라고 얘기해서 문화융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가 나오겠지만 형태 자료, 주어진 자료는 달라지지만 문화 어떤 접변의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에 익숙해지는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화병존의 결과를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이제 문화가 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문화변동의 문제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화변동의 문제점. 첫 번째 문화변동의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게요. 뭐가 있냐면 문화 지체 현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관료제 공부했을 때요. 관료제의 문제점 중에
목적 전치 현상이다라는 게 있었죠. 목적 전치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것이 바로 목적 전치예요. 너무나 어떤 규칙과 수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게 목적 전치고요. 문화 지체 현상 보세요. 문화 지체는요. 문화가 뭔가 지체, 늦어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앞쪽에서 문화 요소를 갖다가 공부를 했죠. 문화를 분류를 했을 때 물질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화가 있냐면 비물질 문화가 있어요. 자, 물질 문화는 어떤 걸 선생님이 물질 문화다 라고 얘기했냐면 도구, 그 다음에 재화, 기술, 이런 것들을 물질 문화다 라고 얘기를 했죠. 비물질 문화는요. 자, 우리 문화는 물질 문화만 변동한다. 비물질 문화도 변동한다. 비물질 문화도 변동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이 비물질 문화는요. 제도라든지 규범, 관념이죠. 이 관념은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도 포함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문화를 크게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로 나누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갖다가 쓸게요.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 인터넷. 자, 인터넷이 발명이 됐어요. 새로운 물질 문화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 문화를 갖다가 자, 사회 구성원들이 자, 함께 사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적절한 제도와 규범과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변화를 갖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조를 갖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물질 문화 혼자서만 변화를 갖다 하게 되고 그 물질 문화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는 다른 문화적 요소가 함께 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을 갖다 우리 무슨 현상이다라고 얘기한다. 문화지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지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 하게 되면은요. 자,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자, 비물질 문화가 자, 지체되는 변동이 지체, 속도에 비해서라고 쓸게요. 속도에 비해 변동이 지체, 늦어지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문화지체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문화지체 현상과 관련된 자료 탐구 잠깐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다른 내용으로 좀 한번 정리를 갖다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문화지체 현상으로 무분별한 인터넷 악성 댓글. 사실 내가 만약 유명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두려움인데요. 가끔 수강 후기를 볼 때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어요. 워낙에 이렇게 댓글, 악성 댓글을 갖다가 이렇게 다는 것을 좀 자기의 취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좀 상처되는 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 땡땡병원 땡땡땡 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병원 뭐 아무개 교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성인 악성 댓글 게시자는 드러나는 곳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감정을 배설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인 악성 댓글 게시자는 사안에 대한 깊은 사고나 판단 없이 생각나는 대로 재미로 행동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 문화는 자,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태도, 그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서 함께 변화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화 기기와 관련된 것들 있죠. 특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용을 할 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적절한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질서라든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갖다가 주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문화지체 현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질 문화가 좀 더 빠르게 변화하고요. 비물질 문화가 좀 더 물질 문화보다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현상, 문화지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이 현상이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무슨 지체 현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술 지체 현상이다라는 것 있습니다. 기술 지체 현상은 선생님이 여기다 의미를 좀 길게 써줬는데요. 변동 속도를 갖다가 비교를 갖다가 한번 해보면요. 바로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오히려 자 뭐보다 빠른 경우가 나타나냐면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날 때 우리는 기술이 지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현대사회가 민주주의 실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갖다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구가 많고 영토의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갖다 하다 보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극복하고 자, 모두 다 주권을 갖다가 직접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를 갖다 채택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정보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정보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정도도 있고 또 정치에 대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많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갖는 직접 민주주의, 자, 주권을 갖다 실현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발전을 갖다 해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갖다가 현실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기술 그쵸? 정보와 기술이 그것을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기술 지체 현상의 어떤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원격 민주주의, 원격 정보와 기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분은 받아들일 정도가 됐는데 오히려 기술이 지체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도 표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물질 문화. 자, 우리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되죠. 자,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들어갈게요. 우리 이제 속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하나. 다른 색깔로 선생님이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물질 문화다. 그 다음에 이쪽을 비물질 문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물질 문화가 변화하는 정도, 움직인 정도하고 물질 문화가 변화한 정도를 갖다 비교를 했을 때 이만큼의 간극이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습은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우리 무슨 현상이다? 문화 지체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가 우리 자료를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오히려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무슨 문화가 비물질 문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자, 무슨 문화가 물질 문화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오히려 물질 문화에 비해서 비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기술 지체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 지체의 적절한 사례를 갖다 고른다든지 기술 지체의 적절한 사례를 갖다가 내가 고를 수가 있는지 자료 분석과 개념을 함께 연결하는 문제들 잘 나오니까 이 부분 첫 번째 문화 변동의 문제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변동의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는 아노미 현상을 갖다 들 수가 있네요. 아노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무규범 상태, 규범의 통제력이 약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화가 변하면서 적절한 규범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적절한 규범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규범의 부재라든지 통제력이 약화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아노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바로 문화의 주체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현대사회는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까는
여러 문화들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과 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 문화가 다른 문화에 동화가 되고 자기 문화의 주체성이 상실되고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문화 사대주의, 우리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갖다 우월하게 보고 숭배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자기 문화를 갖다가 헌신짝 버리듯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 변동 시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화지체 현상 꼭 기억을 하시고요. 관료제에서 나왔던 목적 전치하고 다른 개념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전혀 혼동될 부분이 없는데 공부를 갖다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학생들이 맨 마지막까지 와서도 말도 안 되죠. 정말 사례가 정말 특별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관련된 현상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 지우고 이제 우리 뭐를 갖다가 정리해 볼 시간이냐면요. 바로 세계화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한국 문화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었는데 약간 교과 내용이 바뀌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간략한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세계화. 세계화는 뭐 교통, 통신, 발달, 그다음에 몇 가지 개념이 있죠. 교류가 증가,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세계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세계화는 문화 파트의 세계화를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 파트에서 세계화. 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면요. 이 세계화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문화 세계화의 긍정적,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문화의 세계화를 볼 때는요. 여러 문화가 이렇게 교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된다?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 다양화를 갖다가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자본주의, 자, 강대국의 자본이 약소국의 자본을 잠식해 가듯 자, 강대국의 문화가 바로 약소국의 문화를 갖다가 자, 흡수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문화는 오히려 다양하지 않고 문화의 자, 무슨성이 나타날 것이다. 획일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무슨 주의를 얘기하냐면 문화 제국주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긍정적 기능의 성격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부정적 성격의 어떤 현상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류하기 전보다는 문화의 다양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문화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선생님이 세계화가 됐구나라고 느끼는 게 워낙에 많은 옛날에는 없었던 우리나라에 없었던 음식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새 선생님이 주변에 이렇게 음식점들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음식점이 양꼬치집? 원래 우리나라에 양꼬치집이 그렇게 아예 없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양구이 같은 게 좀 유명한 어떤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 가게 되면 양구이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양꼬치, 이 양꼬치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중국 사람도 여행을 많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원래 중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점들과 관련된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중국 사람들 또는 조선족들이 또 양꼬치집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군데 양꼬치집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장님들이 중국 이제 본토 사람이라든지 뭐 조선족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 이제 그런 음식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양꼬치를 먹었는데 자기 입맛에 맞고 이런 사람들은 저녁 이제 식사 자리에 양꼬치집을 아주 굉장히 맛집으로 즐겨 찾는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국내에서도요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세계 다양한 음식을 갖다가 정말 현지식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화의 다양성, 다양화를 갖다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 부정적인 부분은요, 주변에 있는 정말 소수민족이라든지 약소국들은요,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갖다가 아예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그냥 서구 문화에 의해서 정말 문화 제국주의적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문화의 획일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결과적으로 뭐가 맞다라는 건 나오지 않았는데 양쪽의 양상이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갖다가 보도록 하죠. 한국 문화의 세계화. 좀 상식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첫 번째는 한류, 열풍. 우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많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갖다 배우고 우리 글을 갖다가 배우고 우리 여러 가지 대중문화들 있죠. 특히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즐겨 듣고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가 세계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내에 일어나는 다문화 사회, 한국 내에 있는 다문화 사회 자체가 우리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 안에는 그냥 우리 원래 전통적인 민족 문화,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이것만 존재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워낙에 자, 국제 결혼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부족한 노동력을 갖다 대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그들의 어떤 가족에서 고유한 문화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갖다가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문화가 뭐 세계에 전파가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자, 우리 자료를 선생님과 함께 잠깐 보고 와서 나머지 부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탐구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 전 세계에 부는 한류 바람 있죠. 워낙 아이돌 스타들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기업 이상으로 국가의 많은 어떤 이런 어떤 그 정말 수출의 어떤 역군처럼 활약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나와 있죠. 중국, 일본, 한류 붐 근원지 이렇게 나오고요. 영국에서는 K-팝 따라하기 경연대. 선생님도 가끔 보면 왜 유튜브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히트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갖다 그대로 뭐 댄스부터 시작해서 가사까지 정확하게 부르면서 정말 흑인, 백인 정말 여러 인종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공연에 유럽 젊은이 떼지어 몰렸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각 초등학교마다 하는 게 뭐 있어요? 바로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굉장히 정말 뿌듯하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 저녁 시간대 주몽 시청률 85%. 그래서 이 주몽의 여주인공이 이 이란에서는요 정말 국민 배우 최고의 배우로 대접받는다라고 선생님도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봤고요. 미국의 빅뱅 뭐 UCC 공모전 개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브라질의 나이트클럽에서는요 2NE1의 음악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류 문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아이돌 문화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고 아이돌 문화가 곧 청소년 문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거는 2009년 이제 통계 자료가 됩니다. 결혼 이민자 체류 현황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국적별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죠.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쭉 기타가 나와 있어요. 국제 결혼 가정 학생 수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선생님 사촌 동생도 중국 여자분과 이제 혼인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오더니 자기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신부감을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워낙에 또 착한 아이라서 우리가 갔다 와서를 되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어떠니 그랬더니 막 입이 막 귀에 걸렸어요. 너무 예쁘대요. 막 눈도 너무 크고 너무 예쁘다고 막 정말 너무 흐뭇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우리 저기
우리 집안은 며느리죠. 한국에 와서 지금 혼인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상 이런 어떤 국제 결혼을 한 이런 다문화 가정이 나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진 이렇게 현상이다라고 느끼다가 실제로 이제 친척 모임 같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다문화 가정을 이뤘고 그다음에 그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가 출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제 결혼의 가정 학생 수가 이렇게 가정에 있는 자녀가 이제 나타나게 됐죠. 좀 되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선생님한테 족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정리를 갖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멀리 가지 않고 이쪽 부분에서 우리 한국 문화. 자,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한국 문화는요. 전통적인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성격 자체가요. 자, 인간 중심적이다. 건국 신화에서 나오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갖다가 이롭게 하라.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 우리가 사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인본주의. 사람이 본이 되게 하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는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내용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현재보다는 과거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이웃 간의 관계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또 인간 중심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물질 문화가 이제 지배를 사실 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더 발전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오히려 물질 중심 사고로 이렇게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 문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징 자체가 현세 구복적 성격이 있다. 현세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 복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그 외래 종교로서 기독교 있죠. 원래 기독교는 현대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나온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천국 가는 삶을 갖다가 산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하죠. 저 이번에 공부는 안 했지만 중간고사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저는요 이번에 정말 노력은 안 했지만 수능 시험에서 대박 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어떤 기도를 하죠. 그래서 현세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 문화로서 또 샤머니즘을 갖다가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이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주술 어떤 신과 인간을 갖다가 연결하는 샤먼을 통해서 신의 이야기를 듣고 뭐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요,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될 수 없고 과학적인 사실로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 샤먼이 주변에 아직 있어서요. 항상 선생님이 입시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 수시도 막 쓰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수시 썼어? 딱 그랬더니 네, 저 어느 학교 쓰려고요. 그래서 그 학교 뭐 왜 쓰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딸이 어느 대학을 갔다가 쓰면 대학 합격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더니 동쪽에 있는 학교, 그래서 수시 원서를 동쪽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넣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고 나서는 전 이번에 붙는데요, 전 이번에 떨어져서 재수한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풍속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의 전통 문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협동 수도장 문화죠. 벼농사 문화. 벼농사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벼농사 문화는요, 굉장히 노동력을 갖다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개인 혼자 살 수 없고요. 많은 노동력이 힘을 갖다가 합쳐야 하는 협동의 문화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벼농사 문화의 어떤 전통으로는 뭐 두레라든지 품앗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이구나. 근데 이런 전통 문화가 세계화가 되면서 자, 변화하는 것도 있고요. 사라져 버리는 것도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이게 문화라는 걸 내가 꼭 반드시 시험을 보겠다라는 부분 말고 좀 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의 어떤 열정, 관심, 정말 고민 그쵸? 미래 앞으로 예측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 것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개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46쪽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시간과 변동 속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 진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변동 속도를 두고 문화 변동의 양상을 갖다가 봤을 때 자, 문화 진화에 비해서 빠르게 문화가 변동을 갖다가 하는 것을 자, 뭐라고 얘기한다? 문화 개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급격한 문화 변화가 나타났던 사례로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슨 개혁? 가보개혁. 뭐 서양의 문화혁명도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메이지 유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사례를 적으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례를 보고 이 사례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 건데 문제에서는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갖다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형 147쪽.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통 문화의 자, 뭐를 갖다가 특징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익인간, 호국불교,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정치의 발달 이렇게 나와 있죠. 호국불교는 뭐 국가를 구하고 나라를 백성을 갖다 구하는 그런 불교적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슨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인간 중심적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있다,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기본 문제 148쪽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나와 있죠. 자, 기억 보니까는요. 발명과 발견으로 인해 하나의 문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 양상이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내재적 변동에 해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외부적인 요인, 즉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로 전파됨으로 인해서 문화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외재적 변동이고 전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해당하는 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내재적 변동 들어가고요. 외재적 변동 들어가는데 이 외재적 변동에는 선생님이 문화 요소가 전달되면서 정착되는 전파도 있고요. 장시간 문화가 자 어떻게 한다?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두 있다. 문화 접변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가 개념은 자, 선지에서 몇 번 고르면 될까요? 그렇죠? 5번을 갖다가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6번, 7번 문제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문화 변동의 결과를 갖다가 보여준다. 우리 결과 4가지 공부했어요. 동화, 자, 우리가 병존, 그다음에 융합, 그다음에 저항 이렇게 4가지 공부했죠. 근데 주로 3가지가 나오는데 A, B 합쳐서 C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자, 뭐에 해당한다? 융합에 해당하겠죠. 자, 나는요. 자, A, B에서 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화예요. 다는 A, B 했는데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의 사례에 해당한다? 병존의 사례에 해당하게 되죠.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다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융합, 동화, 병존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몇 번? 5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다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가 볼게요. 융합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에 흡수되는 경우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흡수가 아니죠. 흡수되려면 동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나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는 건 나가 아니고 누가 될까요? 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리게 되고요. 다는 병존이에요. 서양식 결혼식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형태의 결혼식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병존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융합의 사례에 해당하겠죠.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혼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남 선녀들이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서양식 전통 혼례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패백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전통적 혼례도 하는 새로운 어떤 결혼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는 성격이 같은 문화 체계들 간에 일어나는 문화 개혁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융합이나 동화나 병존이나 모두 다 문화 접변이고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게 됩니다. 병존은 동화보다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문화 변동 결과이다. 이거 맞죠? 왜냐면 병존은 두 개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동화는 한쪽 문화가 흡수가 돼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양성이 좀 더 유지가 되는 것은 뭐가 된다? 다가 됩니다. 선지에서 5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나 너무 급격히 보급되어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파트 대표적인 무슨 문화에 해당합니까? 물질 문화에 해당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요.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애완동물 사육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그 예인데 이는 공동주택 사용에 대한 예절이나 질서, 규범이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제도 또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미처 정립되지 못했대요. 아파트는 만들어졌는데 뭐가 따라가지 못한다? 비물질 문화의 어떤 변동 속도가 물질 문화의 변동을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문제점이다. 자, 정답은 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3번 문화 지체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 문화 접변의 결과,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문제점 중에서도 문화 지체 이 개념 중심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능력자 확인 여러분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OX 문제예요. 1번 제도, 가치 같은 문화가 물질 문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아노미라 한다. OX. 다음 시간에 정답 맞출게요. 두 번째 볼게요. 문화 접변의 결과 제3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OX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문화 동화라고 한다. 또 OX 정리하셔서 다음 강의 우리 심화 문제풀이 풀기 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 심화 문제풀이는요 30강이에요. 우리 중단원 1단원 심화 문제풀이 5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2단원 중단원 문제풀이 5문제에서 총 10문제 심화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 갖고요. 그 다음 시간은요 3단원의 심화 문제풀이 부분하고 우리 이제 2014년, 2013년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능 문제 출력하셔서 문제풀이 강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신나게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완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너와